아저씨, 그 이모가 서연이 밥에 이상한 걸 넣었어요. 8살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작은 유리병을 내밀었어요. 투명한 병 안에는 무색의 액체가 절반쯤 차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뭐라고? 강민수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 정도였어요. 수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서연이가 아픈 건 이것 때문이에요. 강민수의 손은 떨리면서도 그 작은 유리병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바닥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언제부터 봤니? 그 이모가 우리를 내쫓을까봐 무서워요.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강민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나오는 것 같은 분노를 느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겨울 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웠던 날이었어요. 장례식장 앞마당에 검은 리본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16개월 된 딸 서연이를 떨리는 팔로 안고 서 있었어요. 아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의 검은 넥타이를 작은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강민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아내 소영이의 영정사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산후풍. 의료진도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이별이었어요. 민수야, 힘내. 따뜻한 손이 강민수의 어깨에 올려졌어요. 윤지혜였습니다. 소영이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이었던 그녀가 장례식 내내 강민수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간호사인 그녀는 서연이를 능숙하게 안아 올리며 달래주었습니다. 서연이는 내가 돌볼게. 넌 소영이한테 마지막 인사해. 지혜의 배려 덕분에 강민수는 아내와의 마지막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혜는 자연스럽게 강민수 곁에 머물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민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16개월 된 서연이는 밤새 엄마를 찾아 울어댔고 강민수는 분유를 제대로 탈 줄도 몰랐습니다. 기저귀를 갈다가 아이를 다치게 할까봐 손이 떨렸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 IT 기업 대표라는 타이틀이 무색했습니다.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아버지였을 뿐이에요.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강민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도와줄게. 지혜는 매일 찾아와 서연이를 돌봐줬어요. 간호사다운 전문적인 손길로 아이를 달래고 체온을 재고 이유식을 먹여줬습니다. 강민수는 그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어요. 정말 고마워, 지혜야. 네가 없었으면. 소영이 부탁이기도 하고 서연이가 내 조카 같은 걸.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혜는 강민수의 집에서 머물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지혜와 강민수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흘렀어요. 슬픔을 나누는 동안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고 지혜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강민수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가 우리 관계를 반대하지 않을까? 소영이라면 네 행복을 원했을 거야. 서연이에게도 엄마가 필요하고. 지혜의 말에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2개월 후 지혜는 완전히 강민수의 집에 정착했어요. 그녀의 옷들이 옷장에 걸려 있고 화장품들이 화장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서연이가 많이 좋아졌어. 네 덕분이야. 당연하지. 내가 간호사인데.
지혜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서연이는 지혜를 잘 따랐고 밤에도 잘 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민수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지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부족했습니다. 서연이를 돌볼 때도 마치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서연이가 요즘 표정이 좀 어둡지 않아? 그런가? 아직 엄마를 그리워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강민수는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강민수는 집에 있을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지혜 혼자서 서연이를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정부를 구하는 게 어떨까? 지혜야, 넌 병원 일도 해야 하고.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서연이만 전담으로 돌보기엔 부담스럽긴 해. 지혜는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사실 24시간 육아가 생각보다 힘들었거든요. 며칠 후 가정부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이 있었어요. 박은주였습니다. 33세의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인상을 주었어요. 그녀의 손을 잡고 서 있던 8세 소녀가 김수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예요. 이 집 여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가 먼저 나서서 인사했어요. 박은주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선을 긋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지혜가 면접관처럼 질문했어요. 강민수는 뒤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고 그 후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가정부 일을 해왔습니다. 박은주의 차분한 대답에 강민수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같은 상실감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어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혜가 강민수와 엄마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강민수에게는 다정하게, 엄마에게는 차갑게. 8세 아이의 예민한 감각이 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수진아, 서연이와 잘 지낼 수 있지? 강민수가 무릎을 굽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동생 좋아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강민수가 결정을 내렸어요. 지혜는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동의했습니다. 은주 씨,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는 특별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거든요. 지혜의 말에는 은근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박은주 모녀가 지혜와 강민수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작처럼 보였지만 이미 집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은주 모녀가 짐을 들고 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미묘했어요. 지혜는 화장을 완벽하게 하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의 여주인임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짐은 3층 다락방에 두시면 돼요. 지혜의 안내에 박은주는 작게 인사했어요. 다락방이라는 말에 수진이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강민수는 뒤늦게 나와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2층 빈 방을 쓰셔도 될 텐데. 아니에요. 다락방이 좋아요. 조용하고. 박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지혜는 박은주가 다가오자 은근히 몸을 돌려 자리를 막았어요. 서연이 이유식은 제가 직접 만들어요. 간호사니까 영양 성분을 정확히 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가정부로 왔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강민수는 회사에 나가기 전 두 여자의 미묘한 기싸움을 지켜봤어요.
지혜는 자연스럽게 서연이를 안고 있었고 박은주는 어디에 손을 댈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은주 씨, 청소나 빨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박은주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할 일이 생긴 게 다행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 집의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큰 거실, 넓은 정원, 그리고 서연이라는 작은 동생. 하지만 윤지혜라는 여자는 왠지 불편했습니다. 수진아,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해. 서연이가 놀랄 수 있거든. 지혜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는 자신이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박은주는 청소를 하면서도 서연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16개월 된 아이치고는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활발하게 웃거나 옹알이하는 모습도 별로 없었고요. 혹시 서연이가 평소에도 이렇게 조용한가요? 박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봤습니다. 뭔 소리예요? 서연이는 원래 차분한 아이예요. 모든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혜는 서연이의 이유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박은주가 도우려고 다가가자 지혜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서연이는 까다로워서 제가 만든 것만 먹거든요. 그래도 제가 배워서 배울 필요 없어요. 가정부님은 청소나 빨래만 해주시면 돼요. 지혜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박은주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6시 강민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지혜는 서연이를 안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피곤하지? 응, 괜찮아. 서연이는 하루 종일 잘 놀았어. 은주 씨가 집을 깨끗하게 치워주셔서 좋더라. 지혜는 일부러 박은주의 역할을 한정지어 말했어요. 강민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저녁 식탁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혜는 강민수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고 박은주와 수진이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왔네. 아빠한테 안기자. 지혜가 서연이를 강민수에게 건네줬어요. 서연이는 아빠를 보고도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빠를 잘 못 알아보나? 그럴 리가요. 그냥 졸린 거예요. 수진이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어른들을 지켜봤어요. 윤지혜는 강민수에게만 말을 걸고 자신과 엄마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보는 눈빛이 왠지 차가웠어요. 저 이모는 진짜로 서연이를 좋아하는 걸까? 아이만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첫날 밤 서연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어댔습니다. 왜 이러지? 평소에는 밤에 안 우는데. 지혜가 당황해하자 박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서연이의 울음은 계속됐어요. 결국 박은주가 나서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서연이는 금세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지혜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못하는 일을 박은주가 해낸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강민수는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은주 씨.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은 때로 다른 사람의 품을 원할 때가 있거든요. 박은주의 겸손한 대답에 지혜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강민수에게 말했어요. 은주 씨가 좀 이상하지 않아? 서연이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가? 가정부니까 아이 돌보는 것도 일의 하나 아닐까? 아니야, 뭔가 선을 넘는 느낌이야. 자기가 엄마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강민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혜의 말에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느꼈어요. 다락방에서 박은주는 수진이를 재우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어요. 윤지혜의 적대적인 태도가 부담스러웠지만 서연이만큼은 잘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 이모가 왜 우리한테 차갑게 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은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른들도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더 잘해보자. 강민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하루가 복잡했다고 생각했어요. 지혜와 박은주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었습니다. 지혜가 질투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은주 씨가 선을 넘는 걸까? 하지만 박은주가 서연이를 달래주는 모습을 보며 느낀 안도감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어른은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서연이의 전담 육아를, 박은주는 집안일을, 강민수는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 균형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만은 달랐어요. 8세 아이의 순수한 감각으로 이 집에 뭔가 불안한 기운이 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윤지혜가 서연이를 대할 때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해. 진짜 서연이를 사랑한다면 왜 저런 눈빛을 할까? 아이는 어른들보다 더 예리하게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박은주는 이제 집의 구석구석을 훤히 알게 됐고 강민수는 그녀의 세심함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서연이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박은주의 존재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은주 씨가 정리해 주신 서재가 정말 깔끔하네요. 강민수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어요. 박은주는 작게 미소 지었지만 지혜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청소야 당연히 잘하겠죠. 그게 일인데. 지혜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박은주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서연이가 혼자 기어와서 그녀 곁에 앉았어요. 16개월 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박은주는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서연아, 혼자 여기까지 왔구나? 서연이는 처음으로 박은주를 보고 웃었어요. 맑고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박은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지혜는 즉시 서연이를 빼앗아 갔어요. 서연아, 왜 혼자 돌아다녀? 위험하잖아. 서연이는 지혜의 품에서 다시 울상이 됐어요. 아까까지 웃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시무룩해진 거죠. 혹시 제가 실수했나요? 박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혜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서연이가 낯선 사람한테 너무 쉽게 가는 게 걱정돼서요. 강민수는 이런 장면들을 하나씩 기억해두고 있었어요. 지혜의 과보호와 박은주의 자연스러운 육아 방식. 서연이가 누구에게 더 편안해하는지도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와 함께 있을 때 서연이가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지혜는 여자친구였고 박은주는 가정부였으니까요. 수진이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윤지혜가 서연이 이유식을 만들 때마다 작은 병에서 뭔가를 넣는 것, 서연이가 그 이유식을 먹고 나면 유독 조용해지는 것, 그리고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는 서연이가 더 활발해지는 것까지.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8세 아이의 직감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박은주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지혜가 만든 이유식을 먹은 후 서연이의 상태가 항상 달라졌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거나 깨어나서 평소보다 많이 울거나. 지혜 씨,
서연이 이유식에 특별한 영양제 같은 걸 넣으시나요? 박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혜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태연해졌습니다. 네, 소아과에서 처방받은 비타민이에요. 서연이가 좀 허약해서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당황하며 해열제를 먹이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보챘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박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가끔 있어요. 지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하지만 강민수는 다음날 아침 서연이를 소아과에 데리고 갔어요. 박은주가 함께 따라왔고 지혜는 병원 일이 있다며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가끔 이런 열이 날 수 있어요. 의사의 진단은 단순했어요. 하지만 박은주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강민수와 박은주는 처음으로 둘만의 대화를 나눴어요. 은주 씨, 서연이가 요즘 어떻게 보여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 지혜 씨 기분이 상하실까봐. 괜찮아요. 서연이를 위한 일이니까. 박은주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이가 지혜 씨가 만든 이유식을 먹고 나면 좀 이상해져요. 이상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너무 깊이 잠들거나 반대로 심하게 보채거나 16개월 된 아이의 정상적인 반응 같지 않아요. 강민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박은주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지혜를 믿고 있었는데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새로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만 제가 이유식을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비교해 보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강민수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지혜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은주 씨가 무슨 자격으로 서연이 이유식을. 지혜야, 그냥 며칠만. 서연이가 정말 아픈 건 아닌지 확인해 보자. 아니에요. 서연이는 제가 돌봐야 해요. 은주 씨는 청소나 하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화장실에 가다가 지혜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을 봤어요. 작은 유리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스포이드로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왜 밤에 혼자서? 수진이는 숨죽여 지켜봤어요. 지혜는 그 액체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고 유리병은 높은 찬장 안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엄마에게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어른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특히 윤지혜가 강민수의 여자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럼 우리가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박은주는 강민수의 허락을 받아 며칠간 서연이의 이유식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이를 못마땅해 했지만 강민수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박은주가 만든 이유식을 먹은 서연이는 훨씬 활발해졌어요. 웃음도 늘고 밤에도 깊이 잘 잤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강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본 지혜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자신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었고 강민수가 박은주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은주 씨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은주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강민수의 대답은 예전과 달랐어요. 박은주를 두둔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이 무렵 강민수는 자신의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느꼈어요. 박은주의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성에
서연이를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가짐이 지혜의 계산적인 행동과 대비됐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강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지혜는 여자친구였고 박은주는 가정부였는데 왜 자꾸 박은주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걸까요? 하지만 이런 감정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수진이는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윤지혜가 부엌에서 하는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작은 유리병, 투명한 액체, 그리고 서연이의 이상한 반응들.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수진이는 엄마가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어느 날 밤 수진이는 화장실에 가다가 부엌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들었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지혜가 작은 유리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봤어요. 지혜는 스포이드로 투명한 액체를 빨아올려 다른 작은 용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유리병은 높은 찬장 안에 넣고 다른 병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이건 확실히 이상해. 왜 숨겨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더욱 주의 깊게 서연이를 관찰했어요. 지혜가 어젯밤에 준비해둔 것으로 보이는 이유식을 서연이에게 먹였습니다. 평소보다 몇 방울 더 넣은 것 같았어요. 30분 후 서연이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너무 깊어서 강민수가 안아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깨어나서는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울어댔어요. 맞아, 분명히 그 액체 때문이야. 수진이의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박은주는 딸 수진이가 요즘 밤에 자주 깨고 낮에도 심각한 표정을 자주 짓는 것이 걱정됐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이 집에서 불편한 일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박은주는 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혜는 수진이가 자신을 유심히 관찰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이 이유식을 만들거나 부엌에서 일할 때 그 아이의 시선을 자주 느꼈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이모 주변을 자꾸 맴도는 거야? 지혜가 예리한 눈빛으로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되는데.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 무렵 강민수와 박은주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서연이를 함께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였습니다. 은주 씨 덕분에 서연이가 많이 안정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박은주의 겸손한 대답에 강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혜와는 다른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지혜는 강민수와 박은주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점점 초조해졌어요. 특히 강민수가 박은주의 의견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 보여서 못마땅했습니다. 민수야, 은주 씨가 서연이 엄마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가? 그냥 아이를 잘 돌봐주는 것 같은데 너무 깊이 관여하려고 해. 가정부 선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 아니야? 강민수는 지혜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오히려 박은주의 헌신이 고마울 뿐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는 우연히 지혜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혜는 발코니에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응, 계속 진행하고 있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아이는 잘 반응하고 있어. 예상대로야.
수진이는 숨죽여 들었어요. 지혜가 말하는 아이가 서연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가정부 때문에 좀 복잡해졌지만 곧 해결될 거야. 그날 저녁 지혜는 박은주를 따로 불렀어요. 은주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민수가 은주 씨를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요. 선을 지켜주셨으면 해요. 박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혜의 말투에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 일이 뭔지 정확히 아시죠? 수진이는 지혜가 엄마를 위협하는 것을 보고 더욱 무서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우리가 위험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지? 아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서연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혜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액체를 이유식에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연이는 정말로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4시간이나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는 열이 나면서 계속 울어댔습니다. 강민수는 당황해서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지혜가 말렸어요. 괜찮아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수진이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지혜가 잠든 사이에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높은 찬장에서 그 작은 유리병을 찾아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병 안에는 아직 액체가 남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이것을 증거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엄마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강민수 아저씨에게는 직접 말해야겠다고. 서연이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무서워도 해야 해. 서연이가 위험해. 8세 소녀의 용기가 서서히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는 평범했어요. 강민수가 거실에서 서연이를 유아용 의자에 앉히고 이유식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급한 병원 일로 외출한 상태였고 박은주는 세탁실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맛있지? 아빠가 직접 먹여줄게. 강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딸에게 말하며 이유식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서연이는 평소와 달리 잘 받아먹고 있었어요. 아빠가 직접 먹여줄 때는 항상 이랬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주머니에는 그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기다려온 이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강민수는 수진이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와서 서연이랑 같이 있을래?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심각하고 무거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저씨, 그 이모가 서연이 밥에 이상한 걸 넣어요.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강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유식을 든 숟가락이 공중에 멈춰 있었어요. 뭐라고? 강민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수진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매일 밤 서연이 밥에 이상한 물을 넣어요. 강민수는 그 유리병을 받아들었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작은 병이 그의 손바닥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언제부터 봤니? 여러 번 봤어요. 밤에 부엌에서 이런 걸 준비해서 아침에 서연이 밥에 넣는 걸 봤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8세 아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강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모가 우리를 내쫓을까봐 무서워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서웠던 거죠.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강민수는 무릎을 굽혀 수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용기를 내줘서. 강민수는 즉시 박은주를 불렀어요. 세탁실에서 나온 박은주는 강민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주 씨, 서재로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박은주가 서재에 들어서자 강민수는 문을 닫고 수진이가 말해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유리병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박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박은주는 그동안 느꼈던 의심들을 털어놨어요. 지혜가 만든 이유식을 먹고 나서 서연이가 보이던 이상한 반응들, 너무 깊이 잠들거나 깨어나서 심하게 고채는 것들. 제가 만든 이유식을 먹을 때는 서연이가 정상이었는데 지혜 씨가 만든 걸 먹고 나면 항상 달랐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확신이 없었고 혹시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강민수는 손이 떨렸지만 냉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 액체가 뭔지 알아봐야겠어요. 그리고 지혜가 돌아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이걸 성분 분석을 맡겨야겠어요. 그리고 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은주 씨,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박은주는 강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절박함과 신뢰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서연이를 지켜야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 순간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를 넘어선 뭔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보호해야 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수는 즉시 대학 동기인 약사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형준아, 급한 부탁이 있어. 액체 성분 분석을 해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강민수는 유리병을 가방에 넣고 급히 외출 준비를 했어요. 박은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혜 씨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2시간 후 강민수는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 수면 유도제야. 그것도 성인용으로 농도가 꽤 높아. 수면 유도제. 어린아이가 이걸 계속 섭취하면 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누가 아이한테 이런 걸 먹였다고? 강민수는 친구의 말에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박은주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혜가 내 딸에게 정말로 독을 먹였다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수진이의 목격담, 박은주의 관찰, 그리고 성분 분석 결과까지. 강민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수야, 어디 갔다 왔어? 일찍 들어왔네. 응, 급한 일이 있어서. 강민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지혜의 얼굴을 보니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서연이는? 은주 씨가 돌봐주고 계셔.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 지혜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이제 강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어요. 박은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강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혜는 이런 미묘한 교감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은 제가 서연이 이유식을 만들어 볼게요. 박은주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박은주가 만든 순수한 이유식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진짜 음식 말이에요. 강민수와 박은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알 수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가정부가 아니라 서연이를 지키려는 같은 편이 된 거였습니다. 수진이는 용기를 내서 말해줬고 이제 어른들이 행동할 차례였어요. 강민수는 그날 밤 잠들기 전 결심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지혜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야겠다고. 은주 씨와 수진이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8세 소녀의 용기 있는 고발이 딸의 생명을 구한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터였어요. 하지만 강민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민수는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지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본명, 출신 대학, 근무했다는 병원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든 것이 애매했어요. 왜 이제서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강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지혜를 믿어왔는지 깨달았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거였습니다. 박은주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요. 같이 앉으세요. 강민수는 박은주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하려고 해요. 지혜의 과거를 정확히 알아봐야겠어요. 그게 좋겠어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박은주의 동의에 강민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수진이는 어떤가요? 괜찮아 하나요? 어제 밤부터 좀 불안해해요. 혹시 들킬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수진이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사립탐정 김철호는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어요. 강민수의 의뢰를 받고 이틀 만에 첫 번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윤지혜라는 이름으로 근무했다는 병원들에 확인해 봤는데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요? 일단 근무 기간이 모두 6개월 미만이에요. 그리고 퇴사 사유가 모두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고요. 김철호는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지혜의 이력서와 실제 기록이 미묘하게 다른 점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박은주는 며칠 전부터 지혜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노트에는 지혜가 서연이를 대할 때의 패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유식 시간, 항상 혼자 준비함. 다른 사람의 도움 거부. 서연이 상태, 지혜가 돌본 날은 컨디션 나쁨. 내가 돌본 날은 양호함. 지혜의 태도 서연이보다 강민수에게 더 관심 집중. 작은 것들이었지만 모이면 큰 그림이 되었어요. 일주일 후 김철호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윤지혜의 본명은 윤미경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3번의 거주지 이전이 있었어요. 3번? 네, 매번 홀아버지나 사별한 남성과 동거했다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철호는 사진들을 테이블에 늘어놓았어요. 모든 경우에 어린 자녀가 있었고 모든 아이들이 원인불명의 수면 장애나 발달 지연을 겪었어요.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있습니다. 김철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산에서 김영수라는 남성과 동거할 때의 일이에요.
3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발달 지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영수가 의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직후 윤미경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이는 그 후 정상으로 회복됐고요. 박은주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상황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무렵 지혜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강민수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박은주도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자꾸 외출하고. 회사 일이 많아져서. 미안해. 강민수의 대답은 성의 없어 보였어요. 지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박은주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 최근에 민수와 자주 대화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서연이 일로 필요한 얘기들이죠. 서연이 일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박은주는 등골이 서늘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제가 넘어서려는 건 아니에요. 수진이는 어른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지혜를 관찰했습니다. 엄마, 지혜 이모가 어젯밤에 전화 받는 걸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던? 누군가한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어요. 박은주는 이 정보를 즉시 강민수에게 전했어요. 지혜에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강민수와 박은주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연이를 지키려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선 뭔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철호는 지혜의 과거 직장 동료를 찾아냈어요. 대구의 한 소아과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사였습니다. 윤미경이요? 그 사람 정말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실험체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감정이 없달까요? 그 간호사는 더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우연히 봤는데 어떤 약물을 몰래 희석해서 보관하는 걸 봤어요. 추궁하니까 개인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큰 그림이 드러났어요. 지혜는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료진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소아과 의사 1명, 약사 2명, 그리고 간호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호의 설명에 강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목적이 뭘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호자와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은주는 지혜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상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강민수의 재산 목록과 보험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게 있지? 박은주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고 강민수에게 알렸어요. 지혜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이자 강민수와 박은주는 대응 계획을 세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지혜를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어떻게요? 함정을 만들어야겠어요. 지혜가 다시 서연이에게 약을 먹이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박은주는 불안했지만 동의했어요. 서연이를 구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수는
혼자서 지혜가 수집한 자신의 재산 정보를 다시 봤어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리석음에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너무 무력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박은주와 수진이가 있었고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김철호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고 강민수는 현행범 체포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은주와 수진이는 안전한 곳으로 피할 준비를 했고 강민수는 지혜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지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자신들에게 접근했는지 모든 것을 폭로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지혜는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강민수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박은주도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너무 바쁘지 않아? 자꾸 외출하고.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며칠 더 바쁠 것 같아. 강민수의 대답은 성의 없어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자세히 설명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지혜는 뭔가 불안했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어요. 지혜는 박은주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 요즘 민수와 자주 대화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서연이 돌보는 일로 필요한 얘기들이죠. 서연이 일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굳이 은주 씨까지 나서실 필요가 있나요? 지혜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섞였어요. 박은주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아이가 좋아서요. 더 심각한 건 지혜가 수진이에게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수진아, 요즘 이모를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왜 그럴까? 수진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자신이 뭔가를 들킨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모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지혜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수진이는 무서워서 엄마를 찾아 도망쳤습니다. 수진이가 울먹이며 달려오는 것을 본 강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혜야, 수진이한테 왜 그래?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대화라기보다는 아이가 무서워하잖아. 무서워한다고요? 과민 반응 아니에요? 지혜는 태연한 척했지만 강민수의 변화된 태도를 분명히 느꼈어요. 이 무렵 서연이 돌봄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이 심화됐어요. 오늘은 제가 서연이 이유식을 만들어 볼게요. 박은주가 자연스럽게 말하자 지혜가 즉시 반발했어요. 됐어요. 서연이는 제가 만든 걸 더 잘 먹어요. 그래도 가끔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강민수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은주 씨도 서연이를 잘 돌봐주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예민한 아이라서요. 지혜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강민수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강민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의심을 드러내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거든요. 지혜는 강민수의 변화된 태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했어요. 민수야, 혹시 누군가가 나에 대해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소리야? 누가 뭘 말해? 모르겠어. 그냥 요즘 당신이 달라진 것 같아서.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지혜에게 모든 걸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박은주는 지혜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수진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강민수 씨, 지혜 씨가 수진이한테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요. 곧 끝날 거예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강민수의 말에 박은주는 안심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어요. 지혜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일종의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민수야, 우리 결혼 얘기 진짜로 해볼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강민수는 당황했어요. 결혼? 갑자기 왜? 갑작스럽긴 하지만 서연이한테도 안정적인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지혜는 강민수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예전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 지금은 명확히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왜요?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강민수는 적당히 얼버무렸어요. 지혜와 결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는 강민수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민수는 박은주와 상의해서 수진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수진이는 제 방 근처에서 놀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혜와 단둘이 있는 상황은 만들지 마세요. 박은주는 강민수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지혜의 압박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지혜는 직접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은주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혜는 마치 걱정하는 척하며 박은주를 떠보려 했어요. 이상한 행동이요? 아무도 없을 때 제 방 주변을 기웃거린다거나. 박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수진이의 행동이 들킨 건 아닐까요?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별다른 의미는 없을 거예요. 박은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혜의 눈빛에서 의심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런가요? 혹시 수진이가 뭔가 봤다거나 들었다거나. 무엇을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어른들 얘기를 듣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혜는 돌려서 말했지만 의도는 명확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어요. 지혜는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했고 강민수와 박은주는 지혜의 의심을 피하면서 증거를 모으느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른들의 이런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끼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해요?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강민수는 사립탐정 김철호와 최종 작전을 논의했어요. 이제 현행범으로 잡을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죠? 함정을 만들어야 해요. 지혜가 다시 서연이에게 약을 먹이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은주 씨와 수진이는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당신도 적당한 시점에 나타나서 현장을 목격하는 거예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승부를 벌일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계획을 세우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강민수와 박은주의 수상한 행동들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했고 강민수와 박은주는 마지막 작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어요. 수진이만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아직 몰랐지만요.
다음 날 아침 강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습니다. 지혜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오늘 부산에 급한 출장이 생겼어. 부산에요? 갑자기? 지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강민수는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큰 계약건이 생겨서 늦어도 내일 저녁에는 들어올게. 그럼 서연이는 어떻게 하고? 은주 씨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지혜도 도와주고. 강민수는 미리 박은주에게 계획을 알려뒀어요. 지혜가 보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진이와 함께 시장 보러 나가세요. 늦게 들어오셔도 돼요. 알겠어요. 그럼 서연이는 제가 숨어서 지켜볼게요. 지혜가 뭔가 시도하면 그때 나타날 거예요. 박은주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수진아, 오늘 엄마랑 재미있는 곳에 가자. 어디요? 비밀이야.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강민수는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지혜가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서연이 잘 돌볼게. 고마워. 그럼 내일 봐. 강민수는 차를 타고 나가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다시 집 근처로 돌아왔어요. 사립탐정 김철호가 미리 준비해둔 관찰 지점이었습니다. 강민수가 나간 후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며칠간 느꼈던 압박감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지혜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은주와 수진이가 오후에 외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오후 2시 박은주와 수진이가 외출했어요. 지혜는 마침내 서연이와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만 있네. 지혜가 서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의 가식적인 따뜻함 대신 차가운 계산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해봐야겠다. 지혜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면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는 집 뒤편 창문을 통해 지혜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김철호가 설치한 소형 카메라도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평소보다 훨씬 큰 유리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스포이드로 많은 양의 액체를 빨아 올려 서연이의 이유식에 넣었습니다. 저 정도 양이면 강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 정도 양은 16개월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유식을 저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겠어. 그래야 그 가정분연들이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이 없었어요.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결국 내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고. 지혜는 이유식을 들고 서연이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이가 이유식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강민수가 뛰어들어왔어요. 지혜야, 뭐 하는 거야? 지혜는 깜짝 놀라며 이유식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흩어진 이유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 언제 돌아왔어? 방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식에 뭘 넣은 거야? 강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뭘 넣긴. 그냥 평소처럼. 지혜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강민수는 이미 모든 걸 봤어요. 부엌 싱크대 위에 놓인 큰 유리병까지. 그럼 저건 뭐야? 강민수가 유리병을 가리키자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건 비타민이야. 비타민? 그럼 서연이가 먹어도 되겠네.
강민수가 유리병을 집어들었어요. 안 돼. 지혜가 소리치며 강민수의 손에서 유리병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모든 게 드러났거든요. 역시 그랬구나. 강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내 딸한테 독을 먹이는 게 오해라고? 강민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지혜가 혼자 중얼거린 모든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오해야? 녹음기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확실하게 해야겠어. 가정분연들이 방해할 수 없을 거야. 같은 말들이. 지혜의 얼굴에서 모든 가식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수진이가 알려줬어. 네가 매일 밤 뭘 하는지. 그 꼬맹이가. 지혜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눈치챌까 했더니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너 정말 바보야. 왜 서연이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아픈 아이가 있어야 아빠가 더 의존적이 되잖아. 그래야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지혜는 태연하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놨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지? 당연하지.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다 같은 방법이었어. 지혜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어요. 너희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 아내 잃고 멘붕 온 상태에서 나타난 천사 같은 여자. 안 넘어올 수가 없지. 정말 믿을 수 없어. 강민수가 분노를 참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강민수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습니다. 윤지혜 씨,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체포? 지혜는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변호사를 불러.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지혜의 발버둥은 소용없었어요. 바로 그때 박은주와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경찰차와 함께 지혜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지혜 이모가. 다 끝났어, 수진아. 이제 안전해. 박은주가 수진이를 꽉 안아줬어요. 강민수도 다가와서 두 모녀를 함께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용기를 내줘서 서연이를 구할 수 있었어. 수진이는 그제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가 떠난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위험한 긴장감이 아닌 진짜 안정감이었어요. 서연이는 박은주가 만든 깨끗한 이유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독이 들어가지 않은 진짜 음식이었습니다. 강민수는 박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들 앞에는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강민수는 정장을 입고 박은주, 수진이와 함께 증인석 근처에 앉았습니다. 윤지혜는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2개월 전에 따뜻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강민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오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윤지혜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상해, 사기 혐의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 윤지혜는 지난 6개월간 피해자 강서연에게 수면 유도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아동을 학대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인 강민수 씨를 기만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최소 3건의 유사범죄를 저질렀음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강민수는 검사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어요. 지혜의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의학적 판단하에 행동한 것입니다. 악의적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녹음 파일들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녹음된 것으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반박 자료를 제시했어요. 지혜가 사용한 물질이 의학적으로 전혀 필요 없는 성인용 수면제였다는 병원 감정서 등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강민수가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이가 자주 아픈 게 단순히 체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피고인이 간호사라고 하니 더욱 믿었고요. 하지만 수진이가 알려준 후 관찰해보니 피고인이 만든 이유식을 먹을 때만 서연이 상태가 나빠졌어요. 강민수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박은주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정부로 일하면서 매일 서연이 상태를 관찰했어요. 지혜 씨가 돌보는 날과 제가 돌보는 날의 차이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지혜 씨는 항상 혼자서만 이유식을 준비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했어요. 그때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박은주의 증언에 지혜는 차갑게 웃었어요. 하지만 판사와 배심원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은 수진이었어요. 8세 아이가 증인석에 서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아, 무서워하지 말고 본 것만 말해줘. 판사의 따뜻한 격려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 이모가 밤마다 부엌에서 작은 병에 있는 물을 서연이 밥에 넣는 걸 봤어요. 얼마나 자주 봤니? 거의 매일이요. 그리고 서연이가 그 밥을 먹으면 너무 깊게 자거나 많이 울었어요. 수진이의 순수하고 솔직한 증언에 법정 안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소아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와 의학적 견해를 밝혔어요. 16개월 아동에게 성인용 수면 유도제를 지속 투여하면 신경계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여량을 보면 치료 목적이 아닌 고의적 학대로 판단됩니다. 의사의 증언은 지혜의 변명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혜의 과거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부산의 김영수 씨가 첫 번째였습니다. 제 아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윤지혜와 동거하는 동안 아이가 계속 아팠는데 그녀가 사라진 후 금세 나아졌습니다. 당시에는 확신이 없어서 신고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 나오자 지혜의 범죄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마침내 지혜가 피고인 신문대에 섰어요. 변호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한 일이에요.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검사의 반대 신문에서 그녀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그럼 왜 성인용 수면제를 사용했습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지혜의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검사는 준비해둔 결정적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지혜가 혼자 중얼거린 녹음 파일, 현장에서 찍힌 사진들, 그리고 지혜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강민수 재산조사 자료들까지.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했고 아동을 의도적으로 아프게 만들어 자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최종 목표는 결혼을 통한 재산 취득이었음이 명확합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지혜와 연결된 의료진들도 함께 기소됐어요. 처방전을 위조해준 의사, 약물을 공급한 약사들이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아동학대에 가담한 공범들입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판사가 정숙을 명령해야 했습니다. 지혜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과를 기대했지만 지혜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오해예요. 서연이를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매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드디어 판결날이 왔어요.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지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명확하고 반복 범죄로 죄질이 불량합니다. 또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지혜는 판결을 듣고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함께 기소된 의료진들도 각각 실형을 받았어요. 의사는 5년, 약사들은 각각 3년씩 선고됐습니다. 의료진이 아동학대에 가담한 것은 직업윤리에 심각한 반하는 행위입니다. 판사의 엄중한 질책에 그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을 나온 강민수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앞에서 짧은 소감을 밝혔어요.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연이가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수진이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은주와 수진이도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네 가족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어요. 긴 재판이 끝나고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박은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이제 새로 시작이에요. 강민수가 박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는 서연이를 안고 있었고 서연이는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고 진정한 사랑이 가짜 가면을 이겨낸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같은 집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박은주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가정부가 아니라 이 집의 여주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9살이 되어 더욱 의젓해졌고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28개월이 됐어요. 엄마, 서연이가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계단에서 내려오며 소리쳤어요. 서연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맑은 눈빛의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독성 물질에서 벗어난 지 1년, 아이는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었어요. 아빠. 서연이가 강민수를 보고 달려왔어요. 예전처럼 무기력하거나 과도하게 보채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건강한 28개월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강민수는 딸을 안아 올리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수진이는 이제 진짜 큰언니가 됐어요. 서연이를 돌보는 솜씨도 늘었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이거 봐. 언니가 그림 그려줄게. 수진이가 크레파스로 무지개를 그려주자 서연이는 박수를 쳤어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며 박은주는 흐뭇했어요. 수진아, 정말 의젓해졌네. 당연하죠. 저 이제 진짜 언니거든요. 수진이의 자랑스러운 표정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강민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1년 전에 우울하고 막막했던 모습 대신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도 적당히 조절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은주 씨. 아니 여보.
강민수가 박은주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제는 은주 씨가 아니라 여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뭐예요? 정말 행복해. 이런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박은주도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 견뎌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강민수와 박은주의 결혼식이 한 달 후로 다가왔거든요.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레스 피팅은 언제 가기로 했지? 다음 주 토요일이요. 수진이도 함께 가서 들러리 드레스 골라야 해요. 수진이는 들러리가 된다는 사실에 무척 들떠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예쁜 드레스 입을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강민수는 아내 소영이의 사진을 정리했어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요. 소영이가 있었기에 서연이가 있었고 그 서연이 때문에 지금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소영아, 고마워. 서연이를 남겨줘서. 강민수는 아내의 사진에 조용히 인사했어요. 이제는 죄책감 없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박은주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용기 있는 8세 소녀가 범죄를 신고해서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거든요. 수진이 덕분에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지역 아동보호센터에서도 수진이의 용기를 치하했어요. 수진이는 어린이 안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감옥에 있는 윤지의 소식도 가끔 들려왔어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민수 가족에게는 과거의 일이었어요. 지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가족만 생각해요. 강민수는 더 이상 지혜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작은 예식장에 가족과 친한 지인들만 모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어요. 박은주는 순백색 드레스를 입고 수진이는 연한 핑크색 들러리 드레스를 입었어요. 서연이는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박은주 씨, 강민수 씨와 서연이를 평생 사랑하고 돌보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강민수 씨, 박은주 씨와 수진이를 평생 사랑하고 돌보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서약에는 단순한 부부의 사랑뿐만 아니라 네 식구가 모두 함께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수진이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9살 소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제 진짜 아빠와 진짜 동생이 생겼거든요. 1년 전에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말한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수진이의 당찬 모습에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신혼여행은 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네 가족이 함께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네요. 네, 이번에는 진짜 가족이에요. 강민수와 박은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찾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됐어요. 언어 발달도 정상이고 활발하게 웃고 뛰어다녔습니다. 윤지혜가 먹인 독성 물질의 후유증은 전혀 없었어요. 서연아, 행복하지?
강민수가 딸에게 물으니 서연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행복해. 28개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네 가족은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었어요. 아무도 독을 넣지 않은 순수한 음식, 진짜 사랑으로 만든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건배. 네 사람의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수진이는 진짜 큰딸이 되었고 서연이는 사랑받는 막내딸이 되었어요. 강민수는 행복한 아버지가 되었고 박은주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년 전 작은 소녀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았어요. 가짜 사랑이 진짜 사랑에게 자리를 내준 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족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8세 소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구해낸 진짜 영웅이 된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